우리 병철에 대해서 뭐 성을 좀 띄겠습니다. 네네. 병철에 대해서 우리 탐구해보는 시간이에요. 네네네. 그 하루 일과는 보통 김병철 씨는 어떠세요? 몇 시쯤 일어나십니까? 저는 뭐 한 9시, 10시쯤 일어나고요. 자는 거는 뭐 1시? 그럼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? 일어나면 차를 마십니다. 메밀차를 한 잔. 일단 공복에 메밀차 하나 좀 그렇죠. 얹어 넣으시는 거예요? 예, 이거를 이유리 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차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 되게 좋다. 그래서 저도 좀 따라서 차 한 잔 마시구나. 그다음에 식사를 좀 하시나요? 이 식사는 간단하게 네. 낫또와 바나나를 먹습니다. 아, 지금 혼자 계시니까. 이거 김병철 씨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. 자, 일단은 일단 아침은 메밀차로 시작해서 나또와 나또와 바나나. 나또 이거 하십니까? 이거? 예, 막 돌리죠. 예.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간장과 겨자 소스는 넣지 않습니다. 맞아요. 그냥 나또 그대로의 맛만. 저도 그냥 나또만 먹거든요. 진짜요? 그거. 낫또 드세요? 약간 또 좀 그런 거 좀 건강 많이 좀 생각하시는 거죠? 이게 배변 활동을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. 그걸 안 먹으면 배변 활동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서. 그래서 이제 일단 나또를 좀 드시고. 네. 그리고 저는 로봇 청소기를 잠깐 봅니다. 그리고요. 되게 재밌거든요. 움직이는 거 보는 게. 그리고 또 가끔 보다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외로움을 달래줄. 나의 외로움을 좀 달래주고. 게임도 하신다고. 네, 플레이 게임. 콘솔 게임 하시는구나. 야, 이거 저하고 또 굉장히 좀. 진짜 하세요? 저 콘솔. 그럼요. 요새는 저는 가드오버라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. 그거 하세요? 저는 이제 저 스포츠 게임 좀 많이 하거든요. 힙 같은 거. 예. 이제 한참 광전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. 지금요? 지금 뭐.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김병철 씨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혜성과 같이 나타났어요. 그동안 꾸준히 어떤 그 필모를 쌓아 오셨겠지만 저희들은 약간 그 파국이다. 이 이후로 김병철 씨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 싹 들어왔다는 얘기죠. 보아라, 결국 파국이다. 요게 이제 지금까지도 애칭이 파국으로 불릴 정도로. 뭐 이거 패러디 많이 나왔잖아요. 그때 인기 어머니가 좋아. 국을 주시면서 자. 파국이다. 유재석의 파국을 원한다. 파국이다. 박충환. 여기가 여기가 파이스다. 그때 파국 뭐 여기다 하면서 파국이다.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이게 이제 도깨비의 빌런이자 최종 보스 박중원 네. 역을 했었는데 백성 위의 왕, 왕 위의 신, 그 신이 김신을 걷는다 합니다. 반역죄인의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. 그 정도가 저자의 가치다. 너나 900년의 세월이다. 그깟 물의 검으로 나를 못 뺀다. 이 당시 이제 보라색 혀와 입술기 굉장히 그 좀 강렬했었어요. 네네. 그 당시 요 분장도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. 네, 맞습니다. 네. 그게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. 굉장히 네, 인상적이었어요.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게 식용색소 같은 거로 이 안을 다 물들여야 돼서 원래는 검은색이거든요.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 놓으면 이게 뭐 입안에 있기 때문에 약간씩 탈색이 그렇죠. 되면서 보라색으로 좀 보인 거예요. 오히려 보라색이 더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. 무서웠어요. 보라색이 더 무서웠어요. 그랬군요. 예. 어떻게 처음에 얘기를 들었냐면 처음에 뭐 간신으로 좀 나와보고 환생한 어떤 역할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잠깐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약 좀 특별 출연 같은 느낌으로 잠깐 초반에 잠깐 나오니까 촬영하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쯤에 그 간신 캐릭터를 다시 등장시키기로 했다.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다. 주인공들하고도 막 계속 뭐 해야 된다. 에?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어가지고 일단은 좋았고 근데 메이크업한 모습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. 그런 무시무시하면서도 좀 센 느낌이 저한테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면도 있었고 이 눈 아이라인을 막 그리고 그러니까 잘생겨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기쁘게 재미있게 촬영을 했습니다. 진짜 천상의 신이라던 줄 알았더니 지휘관은 영창 가고 아주 부대꼬라지 잘 돌아간다. 오늘이 그날인갑다. 제삿날. 형님 지고 가요. 김은숙 작가님의 남자다.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병철 씨가 이제 김은숙 작가님의 세심한 집 면목을 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우리 회식 자리에서 그 저 한쪽에 장병 역을 맡으신 배우분들까지 상담을 해주신다고. 그 군인 역할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네. 고정적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. 그
그 회식 자리에서 어느 순간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모습 보면서 와 이분이 대본을 보면은 작은 역할 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개성을 부여하시거든요.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섬세하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.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디테일함이 나오시는 거죠. 이 데뷔가 혹시 언제입니까? 아 저는 2001년에 세자매라는 연극으로 데뷔를 했고요. 아, 연극으로 데뷔를 하셨군요. 예, 영상은 2003년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첫 영화였습니다. 아, 본 것 같아요. 예, 사투리 하면서 예. 한국시대 얘기. 아, 맞네요. 김병철 씨 거기 계셨네요. 아, 백제? 네네. 저는 신라 측의 첫. 안 돼. 세 나라 중에 찍어. 세 나라 중에 아 찍었어요. 안 돼. 착각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간첩이어가지고 예, 예. 백제 쪽에 간첩. 맞아요. 엿듣고 예. 저쪽에 가서 김유신 장군에게 알려주고. 맞아. 거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. 바로 요거요. 알겠지? 깨백이가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 거 기억들 하고 있겠지?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하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랬습니다.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. 그랬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 뭐 워낙에 제가 좀 미숙하다 보니까 그럼 연습을 좀 더 해볼까? 뭐 이런 강박처럼 좀 그렇게 했었죠. 휴식 시간에도 옆에 조 감독님이 좀 쉬어 괜찮아 그런데 제가 불안해서 막 연습을 계속 그 소리로 하다 보니까 목이 잠겨버려가지고 촬영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연습한 게 좀 그 소리가 그런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열심히 촬영했던 기억이 나네요. 아, 네 대사가 조금 기억이 납니다. 깨백이가 나가 거시기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거시기를 어떻게 해 이랬습니다. 이게 톤이 되게 높거든요. 이런 거를 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랬습니다. 이렇게 이제 연극을 하시다가 이게 한편으로는 지금 한 10년? 10몇 년? 예, 10몇 년이죠. 그죠. 이 시간을 좀 어떻게 좀 버텨내셨는지. 뭐 드문드문은 작업을 계속 했었고 예. 작업이 없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단편 영화 작업도 하고 뭐 연극 작업도 하고 그때 해야 될 일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더라고요. 또 저 그런 걸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봅니다만 그 당시에 또 이제 수입이 좀 있어야 네. 이게 또 생활을 또 하실 수 있으니까. 네네. 이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좀 생활을 하셨는지. 부모님 댁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. 뭐 그런 월세나 이런 거 그 부담은 좀 덜 수 있었고 예. 그리고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예 그러면서 뭐 좀 용돈 벌고 무슨 알바를 좀 하셨어요? 아 저 알바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연극 교실을 한 적이 있어요. 그 수업을 종결시키고 나왔죠. 이제 연극 교실이니까 학생들 좀 자발성을 끌어내려고 놀이 수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. 네, 아이들 막 그래요. 소리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아이들한테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. 니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막 이러고 저도 좀 놀래가지고 네.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수업이라고 알고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시더라고요. 애들이 그냥 놀고 있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. 그랬었는데 나중에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오셔서 수업 없어졌습니다. 이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요. 뭐 이거 뭐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. 사실상 상대적으로 좀 늦게 대중들에게 좀 알려지기 시작하셨잖아요. 네. 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? 아 그런 생각도 했었죠. 그래서 뭐 방과후 활동 선생님을 했던 것도 막 선생님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.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. 그래서 무대 감독 일을 한 적이 있어요. 아 그러세요? 무대 감독 일을 할 때인데 무대에서 그 퍼포먼스를 막 하는데 연기자가 쉐이빙 폼 있죠. 네. 이게 소품으로 필요하다고 저한테 사다 달라고 했거든요. 그걸로 이제 글씨를 쓰는 거예요. 하얀색이 바로 나오니까. 그래서 쉐이빙 폼을 사다가 줬는데 막상 무대에서 딱 그걸 쏘았는데 하얀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. 흔들어야 되는데. 그래서 아, 저 흔들어야 되는데 막 흔들더라고요.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그게 쉐이빙 젤이었어요. 아 그래서 글자가 안 나와서 정말 이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하얀색을 만들어서 글씨를 썼거든요. 좀 다른 걸 좀 알아보려고 했을 때도
좀 실수를 하게 되고 일이 좀 안 풀렸구나.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아.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가끔 좀 그럴 때 있잖아요.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좀 됐는데 집안에 눈치가 좀 보이거나 좀 그럴 때도 좀 있긴 있거든요. 아, 예, 그럴 때 있죠. 네. 한번 아버님이 그 이가 안 좋으셔서 네, 네. 치과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분 아드님이 치과 의사시더라고요. 거기서 이제 싸게 치료를 받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처음에 든 생각은 그 아드님께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저 대신 정말 역할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 그럴 때 좀 일부러 위축되기도 의도하신 건 하고. 아니나 좀 가시방석이죠. 네, 느낌이.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생각해보고 하자면 어떤 면은 일부러 안 봤던 것 같아요. 제가 좀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, 돈도 잘 못 벌고 아니면은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식적으로 좀 안 보고 뭐 그러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길을 생각하기에는 이미 제가 했던 일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았고 흔들리더라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니 사실 이제 어쨌든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말 그대로 김병철표 연기가 빛을 발했을 것 같은데 태양의 후예가 38.8, 도깨비가 20.5, 미스터 선샤인이 18.1, 스카이캐슬이 23.8. 야, 스카이캐슬. 이거 진짜 작품을 고르는 성관이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? 그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뭐 우연찮게 그런 자리에 좀 있게 됐던 것 같고 네. 대본을 좀 제가 흥미를 느끼는 대본을 좀 선택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대본을 선택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결과를 감사하게도 얻게 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늘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내 인생의 캐릭터라는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 김병철 씨. 도깨비의 파국이 박중원, 그리고 스카이캐슬의 차민혁, 닥터 차정숙의 서인호. 저는 야 이거 고르기 어렵네요. 아 그러게요, 진짜 어려운 어려워요. 보통은 다음 작품 캐릭터라고 대답을 하는데 네. 하나를 골라보자면 그래도 최애 근작을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서인호. 예, 왜냐하면 네. 사실 저는 부담감이 좀 있었거든요. 좀 해야 되는 역할도 좀 많았고 맞아요.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닥터 차정숙의 서인호. 아 좋아요. 저는 뭐 다 좋지만 역시 파국이죠. 파국이다. 자 차기작으로 두 편의 작품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. 김은숙 작가님 작품과 닥터 차정숙의 정열한 작가님의 작품. 야, 이거 어렵다. 네, 뭐 어렵지만 선택하세요? 네, 예. 이게 연속되는 것보다 뭔가 환기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다른 스타일을 섞어서 이번에는 김은숙 작가님, 다음엔 정유랑 작가님, 그 다음엔 또 다른 작가님. 야 네. 역시 또 은숙이 누나 선택을. 예. 그게 이제 작가님들께도 좀 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아요, 방법이지 좋아요. 않을까. 차기작으로 두 편의 작품이 앞에 놓여 있다면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와 갱스터 액션 누아르. 아,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. 저도 재밌을 것 잘 같아요. 어울리실 것 같아요. 김병철 씨 요걸 줄 알았어요. 바보 같은 사랑. 바보 같은 사람 왠지 잘 어울려요. 지고지순한. 네. 아니 그 욕심나는 역할 한번 또 여쭤볼게요. 아, 네. 태양의 후예 유시진 씨, 도깨비의 도깨비,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초의 이병헌 씨. 자 하나를 한번 골라보죠. 네. 저는 유시진 어떨까 생각합니다. 제가 태양회를 제가 출연했지만 너무 재밌게 봤어요. 그 태양의 로맨틱 코미디라고 네. 해야 될까요? 차정숙 하면서 어떤 그런 중년 로코의 가능성을 엿보지 않았나.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년 유시진으로 할 수 있으면 좋아요. 좋을 것 같습니다. 형은 뭘 보고 싶으세요? 전 뭐 공유예요. 왜요? 공유랑 일단 좀 관계가 있고 무엇보다 일단 도깨비 왠지 좀 실제 도깨비는 이렇게 생기지 네. 않았을까요? 약간 느낌. 맞아요. 그렇죠. 현실적으로. 네, 실제. 근데 그렇게 따지면 셋 다 도깨비예요. 우리 맞습니다. 현실 도깨비는 우리야. 맞습니다. 안 그래요? 맞아요. 내 얼굴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드시는 분. 어때요? 좀 우리 병철 씨는.
저는 저의 주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주름이 많은 근데 연기자들이 진짜 내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있어요. 그 매력이 있다니까 병철 씨. 그렇죠. 예. 그 뭔가 다가가기 힘들 것 같지만 다가오게 만드는 아. 그 푸근함이 있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왜 웃으세요? 아, 또 말 놓고 웃으면 어떡해요? 나도 모르게 푸근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단어 말고는 없을까? 푸근함. 나를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. 푸근함 말고 이 사람에게 확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차정숙에서도 제가 서인호 역할 한다고 하니까 두 여성이 좋아하잖아요. 맞아. 도대체 왜 좋아하는 겁니까? 다들 연기자분들부터 해서 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아니 글쎄요. 근데 사람의 매력이 있으면 그거랑은 달라. 맞아요.